밥 먹을래? 엄마 밥 먹으면 안 돼? 아이가 우는데도 정은 씨는 밥을 먹습니다. 왜? 응? 엄마가 된 지 벌써 2달이나 됐지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엄마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아기가 사랑스러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힘들기만 합니다. 아기가 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쁜 엄마 같아서 죄책감이 듭니다. 그 10시간 동안 애가 보챘던 날은 애가 우니까 정말 뭐 이런 말까지 하면 진짜 너무 정말 그렇지만 애 입에 손수건을 물려버리고 싶다. 너무 막 미칠 것 같고 애기를 버리고 싶다. 제가 어느 날 너무 우울해가지고 창문을 딱 열어서 봤는데 이런 얘기 될지 몰라도 또 뛰어내리고 싶다 이 생각이 충동적으로 들고 침대에다 애는 막 울고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엄마가 더 이상 어쩌라고 나 너 지금 2시간 동안 안아줬거든. 맞아 나 모르겠어. 나 그러면서 막 베란다 가서 혼자서 많이 울었어요. 나는 여자입니다. 더 사랑하고 싶어서 아내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행복하고 싶어서 엄마가 됐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된 후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엄마인데 왜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얼마 전 셋째 딸 은숙 씨가 엄마가 됐습니다. 조심해. 아직 100일도 되지 않았는데 외손자 한결이는 딸을 꼭 빼닮았습니다. 아들을 낳은 딸이 대견하기만 합니다. 가서 이렇게 그냥 또 맏며느리로 들어가서 이렇게 떡깨비 같은 아들 낳아서 이쁘고도 이쁘고. 우리 서방님이 아들을 이렇게 원했어요. 그냥 아들 날 생각도 안 하고 날 보고 저러고 자빠졌대. 내가 자빠졌어? 서 있지. 아들 날 신경도 안 쓴다고. 그래가지고요 별거 다 닭서부터 소 덜렁덜렁한 것까지 다 갖다 먹어봤어요. 내가 다 구해다 먹었어요. 내가 다 구해다 먹었어. 그런데 딱 낳았는데 우리 셋째 또 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상에 혼자 그냥 막 걱정을 하면서 그냥 놔놓고도 깜깜한데 여기를 더듬 덮여서 더듬어 보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방님은 아들을 이렇게 원했는데 또 딸인가 보다. 이거 몸이 달아 죽겠어요. 환장했어요. 그냥 아들인가 딸인가 그냥 조마조마 그냥 진짜 나 속이 새카맣게 탔어요. 막 어른들이 그래요. 아들이면은 젖을 짜서 물에다가 띄우면은 아들은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풀어지지 않고 딸은 젖을 이렇게 짜갖고 맹물에다 띄우면은 젖이 확 풀어진대요. 그걸 젖을 짰는지 여기다 헐었었어요.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했고 그 아들을 잘 키워 성공시켜야 엄마로서 인정받았습니다. 자녀 키우는 일을 하고 특히 아들을 낳아서 잘 키워서 벼슬을 하게 되면 그럼 어머니도 거의 그 아버지 이상으로 죽고 나면 이제 엄마 아버지가 동등하게 제사를 받는 그런 굉장한 성취 지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얻기까지 상당히 많은 희생과 노력과 알아주지 않는 굉장히 오랜 기간을 겪어야 되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당위로 됐던 거죠. 나이 쉰을 앞둔 양미자 씨. 20년 넘게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아이들 밥을 준비합니다. 엄마에게 아이들은 남편보다 더 중요한 존재입니다. 바나나는 우리 지금 꼬맹이가 바나나 우유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갈아서 먹이고 있어요. 고3인 막내 아들 준영이가 일어나자 오리고기를 굽습니다. 아침상 치고는 거하다 싶죠? 오직 아들 한 명을 위한 밥상입니다. 준영이만 특별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 넷을 모두 이렇게 키웠습니다. 셋이면 집에 아이들이 맛있게 밥 먹는 것을 보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뭐가 달라? 지금 깨끗하고 있어. 아이들이 밥을 새로 해서 먹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리고 아들을 학교까지 차로 데려다 줍니다. 아이고 조심해. 다쳤어? 아이를 위해서라면 피곤한 것쯤은 괜찮습니다. 양미자 씨뿐만 아니라 모든 엄마들 마음이 다 그럴 겁니다. 잘 갔다 와. 아들을 데려다 주고 와서 두 딸을 깨웁니다. 엄마, 밥 필요해요. 배고파. 반찬은 모두 딸들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갈치를 발라서 딸아이 밥 위에 올려줍니다. 뭐죠? 생각 너무 안 하기로 했어. 근데 왜 또 바꿔 그냥 해? 양미자 씨에게 자식 넷은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비계가 너무 많아. 어머니 인생에서 아이들이 차지하는 비율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거의 다 같은데 지금은 이제 한 90%, 80%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난 95%? 5%는 아빠? 네, 저도 95%, 5%는 아빠. 갭이 좀 있네요. 제가 좀 낮췄어요. 혼날까봐. 자식은 나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의 전부, 뭐 행복 다 속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 엄마로 살아온 지 27년. 자신보다는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20대 두 딸은 엄마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말합니다. 너네도 결혼하면 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라는 게 둘이 정말 강했어요. 엄마가 너무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니까. 근데 저희는 저희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엄마처럼 저렇게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못하겠구나. 우리 엄마들은 기본적으로 희생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을 하는 것이 엄마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엄마만이 가치 있는 엄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모성의 빛깔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거 이모 그려준 기차. 이모한테 고맙습니다 해야겠네. 응? 빨간불이면 멈추세요. 30대 선영 씨는 몸이 피곤해도 아들 윤호와 놀아주는 것에 늘 최선을 다합니다. 윤호 기차 타고 경주도 가고 부산. 저도 정말 행복해요. 윤호를 보면 막 예쁘잖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그래도 뭔가 모자란 1%가 있더라고요. 이제 부모함이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계속 아쉬운 거 있죠. 분명 아들 윤호를 사랑하고 엄마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알 수 없는 감정이 들곤 합니다. 엄마만 하면 재미없지. 너 엄마랑 같이 놀아야 재밌지. 연두색 어디 들어가? 여긴가? 여긴가? 윤호가 해봐. 윤호를 임신하고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맞았다. 엄마도 또 하나 해볼까? 동생 안 그렸어. 동글동글
세상에 대한 관심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엄마 노래해줄까 그럼? 우리 노래할까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일본이 뭐 지진이 났고 리비아가 무슨 일이 터졌을 때도 저는 모르고 있다가 신랑이 와서 얘기를 해주면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괜찮다가도 그런 소식을 딱 들으면 아 나는 정말 사회랑 단절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 가끔씩은 좀 우울해질 때가 있죠. 아 내가 정말로 완전히 그냥 소외돼 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시간이 갈수록 윤호 엄마라는 호칭만 남고 김선영이라는 자신은 사라지는 것 같아 괜시리 우울해집니다. 저랑 똑같이 직장을 다녔지만 지금은 사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고 많은 성취를 했어요. 그럼 저도 그걸 보면 되게 부럽잖아요. 나도 저랬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되니까 이제 잃은 것들이 그런 걸로 막 보상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애 키우는 게 사실 직장 다니거나 뭐 이런 거보다 훨씬 중요하고 세상에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엄마로서의 삶이 전부였던 이전 세대와 30대 모성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30대 엄마들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엄마를 보며 자라났습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모성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자로서 직장을 다니며 개인적 성취를 본격적으로 경험해본 첫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 헌신적인 모성과 가슴속 자아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그런 삶과 또 일도 해야 되고 아이를 정말로 100% 완벽한 엄마처럼 돌봐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이것들이 충돌하면서 자기의 정체성과 또 엄마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게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참으로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세대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 연령은 30세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막 엄마가 된 사람들 대부분이 30대인 것입니다. 흔히 모성은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냄새만으로 자신의 아기를 찾을 수도 있을까요? 어느 분 아기신 것 같으세요? 아기는 한 명인데 손을 든 엄마가 3명입니다. 네, 세 분이 손 드셨는데 안대하고 벗어볼게요. 수희씨. 마친 산모들은 모성애를 확인받은 듯 기뻐합니다. 제일 어떻게 금방 나가지고. 와, 대단하세요. 어떻게든 마치고 싶은 마음에 본인 아기라고 생각되시면 손 들어주세요. 또 손을 듭니다. 하지만 다른 아기입니다. 파이팅. 또 내 아기. 몇 번이나 손을 들고야 네, 안대 벗어주세요. 자신의 아기를 받아듭니다. 계속 들어요. 확률이 있잖아. 계속 들어서 맞춘 것 같아요. 냄새가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애기 같은데 그런데 제가 왜 손을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확신은 안 들어가지고 손은 안 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아기를 낳기만 하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즉 모성애가 저절로 샘솟는 것일까요? 본능처럼 말이죠. 얘가 눈 떠. 찡얼안거리면 불편하구나. 찡얼거리면 불편하구나. 답답하는 것만 말하면 그런 정도. 이제 막 엄마가 된 산모들은 어떨까요? 내 아기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기를 낳고 엄마가 됐지만 아직은 초보인 엄마들. 그래서일까요? 대부분 신비롭고
무섭다, 걱정된다는 반응입니다. 애가 너무 눈에 밟히고 뒤돌아서서 못 나오게 하고 나와서 눈물이 글썽글썽 대지고 애기 생각이 나서 막 수시로 전화도 하고 막 이런다는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처음 애기 나면은 눈물이 펑펑 나고 막 모성애가 넘쳐서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런 것만 나오잖아요, TV에서는. 아기를 낳는 순간 감동의 눈물을 짓는 엄마. 우리가 아는 모성은 바로 이런 모습이죠. 너무 전 간절했기 때문에 더 그게 클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크지는 못할 망정 약간 낯설어서 그게 좀 내가 못됐나? 잘못됐나?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너 모성이 없는 엄마로 비춰지는 건 아닌가? 나한테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걸까? 안겨라. 대부분 엄마가 되면 당연히 모성애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제 이게 모성이 이제 저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이게 당연히 애가 이제 10개월 동안 이제 엄마 뱃속에서 있었고 그런데 당연히 나오는데 당연히 모성은 그때부터 이제 있지 않을까. 네네네. 오늘 은숙 씨는 표현합니다. 네. 나 이거 싸는 방법도 모르는데 이거.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엄마는 잘할 거야. 약 1.3km 전방에서 바로 집에 들어서자 친정엄마가 은숙 씨를 맞습니다. 10시. 수고했어. 수고했어, 이만. 엄마는 어떻게 넷이나 낳았어? 이 한 명 낳은 아이가 이게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우리 막내딸아 엄마 혼자 낳았는데 왜 그러냐. 엄마가 끓인 미역국, 모유 수유를 위한 것입니다. 셋째 이 딸내미 낳았는데 더 진짜 날수록 더 예쁘고 더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도 내가 진짜 조그만 장사도 막 했는데 세상 없어도 애는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젖꼭지가 그렇게 피가 나도 꼭 모유로 키웠어요. 아이고 미역국 먹고 그저 젖 잘 나오고 건강해라. 모유 수유의 장점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에 다들 모유 수유를 하려 합니다. 아우 씨 매운 것도 못 먹고 이거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이런 것도 못 먹고. 은숙 씨도 그렇습니다. 3주간 산후조리원에서 모유 수유 교육도 받았습니다. 사실 아기를 낳기만 하면 모유 수유가 저절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먹고 또 먹고 싶네 엄마지. 그런데 젖을 물릴 때마다 여간 아픈 것이 아닙니다. 네, 잘 먹어서 고마워요. 맛있게. 아이아이. 아이고 아프다. 응? 모유 수유를 할 때마다 고통이 점점 심해집니다. 피 나서 얘가 피도 먹고. 네. 젖은 빨아야 젖이랑 같이 피랑 먹고. 네, 손가락이 좀 깊이 베어가지고 그 산이 있잖아요. 이게 왜냐면 살점이 겉에 살이 다 뜯어져 나간 상태에서 새살이 돋아야 되는 거니까. 네. 인터넷에는 모유 수유에 대한 엄마들 고민이 가득합니다. 엄마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모성애가 없는 엄마 같다. 죄책감이 든다. 마치 모유 수유가 좋은 엄마가 되는 첫 번째 시험처럼 느껴집니다. 민정 씨는 은숙 씨와 같은 산후조리원에 있었던 동창 엄마입니다. 사실 민정 씨는 모유 수유에 대해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되면 모유가 저절로 나올 줄 알았죠.
양이 좀 늘어서 애가 배부르게 먹어야 되는데 아이는 점점 크고 배꼽에는 늘어나고 제 전량을 그렇게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많이 미안하고 안쓰러워요. 배가 고픈지 아이가 계속 칭얼댑니다. 마음이 급하세요? 네. 애기 이렇게 울면 어떤 생각 드세요?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결국 혼합 수유를 하고는 있는데 민정 씨는 가능하면 분유를 적게 먹이려고 합니다. 분유를 어떤 일정량 이상으로 먹으면 아이의 몸에 좋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비만이 되거나 혹은 나중에 그 비만 때문에 이제 어떤 대사 이상이 올 수도 있고, 참 특이한 게 모유는 무한정 먹여도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모유가 많이 나왔다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겠죠. 여기 이거를 이제 크게 민정 씨는 모유 수유를 꼭 하고 싶습니다. 우선 여기 그동안 모유 양을 늘려준다는 온갖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그만큼이나 절실했기 때문이죠. 지금 드시고 계시는 게 뭐예요? 이거요. 문어하고요. 대추하고 곶감을 이렇게 삶아서 달인 물이에요. 왜 그걸? 이게 민간요법에 모유를 좀 양을 늘린다고 해서요. 맛은 어떠세요? 먹을만 한데 그래도 맛있진 않아요. 모유가 좋다지만 민정 씨가 이토록 애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문이며 TV를 보면 엄마라면 모유 수유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유 수유를 하지 않으면 모성애가 없는 엄마라는 죄책감을 심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유 먹이는 엄마는 무조건 나쁘고 무조건 모유 먹이는 엄마가 좋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글을 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글은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엄마로서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어떤 선물인데 모유가 그런 걸 제대로 못 해줬다는 생각에 죄책감도 들고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 엄마지? 나는 왜 모유도 제대로 못 먹일까? 모유 수유에 대한 사회적 강박관념이 엄마의 행복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아기를 낳는 순간 남편에서 아버지로, 아내에서 어머니로 역할이 바뀝니다. 그런데 유난히 여성에게만 어머니 역할이 과도하게 커집니다. 엄마가 된 지 2달, 은숙 씨는 무척이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부족한 잠입니다. 2시간마다 해야 하는 모유 수유에 밤낮이 바뀐 한결이 때문에 지난 2달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우 피곤하죠. 예. 모유를 먹이면 되게 몸이 피곤하대요. 모유를 더 잘 주기 위해서 피곤하다고. 진짜 되게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잠도 못 자고 하니까 또. 밥도 제대로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엄마 밥을 먹어야 너 찌찌를 또 주지. 모유 때문에 매운 음식도 삼가야 합니다. 그 잠깐을 못 참고 한결이가 칭얼댑니다. 아이를 달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짜증나. 알았어. 엄마 밥 좀 먹게. 한 손에는 한결이를 안고 다른 손으로 힘겹게 밥을 먹습니다. 엄마 밥 좀 먹을게요. 지난 2달 한결이를 키우는 것은 예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거를 왜 엄마들은 티를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힘든 거를 왜 말을 하지 않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파김치가 된 은숙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남편입니다. 왜?
뭐 언제부터 먹기로 했는데? 4시부터? 나 4시까지 일을 해야 돼. 나 그래, 어제 얘기했잖아. 뭐? 4시까지 밥 해야 된다고. 알아서 7시까지 온다고? 회식이랍니다. 이럴 땐 정말 화가 납니다. 회식이 있어서 되게 늦게 온 날은 제가 막 울면서 막 저의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막 토하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잠도 제대로 못 자, 얘랑 24시간 계속 막 스트레스를 막 신랑한테 막 퍼부니까 알았다고 더 잘하겠다고 막 그게 다짐을 받았어요. 은숙 씨와 남편의 하루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 안에는 정사각형이 몇 개가 들어갔겠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 학생보다 더 남편은 학생들과 교감하며 자신의 일을 합니다. Least common multiple. 그 시간 은숙 씨는 어떨까요? 한결이가 또 응가를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갈아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가 다 갑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친한 동료들과 산책도 하고 대화도 나눕니다. 이게 종료일 가만히 사이시요. 은숙 씨는 하루 종일 한결이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외출도 할 수 없고 무엇보다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24시간 아기만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자, 점심시간. 오늘의 메뉴는 짬뽕입니다.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면서 푸짐한 음식을 무척이나 맛있게 먹습니다. 오늘따라 한결이가 무척이나 보챕니다. 모유 때문에 밥을 안 먹을 수도 없고 남은 누룽지와 숭늉으로 한 끼를 때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마저도 한결이가 울어서 때를 놓치고 맙니다. 엄마들의 여러 가지 활동 중 가장 큰 행복감을 주는 것은 아이를 돌보는 것입니다. 동시에 가장 큰 우울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아이를 돌보는 것입니다. 직장 남성과 주부의 하루 일상을 비교한 것입니다. 행복 점수가 높은 활동은 맛있는 식사를 할 때,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입니다. 그런데 은숙 씨 같은 엄마들은 식사도 대화도 힘든 상황입니다. 아이를 키우면 행복하다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이를 키우는 당사자는 행복감을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한 가지 이유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은 말을 할 때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이고 그리고 스킨십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보게 되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그것도 거의 박탈당하는 거죠. 스킨십도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기회가 사실은 박탈되어 있기 때문에 명목상 보게 되면 아이를 키우니까 행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만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박탈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행복하지 않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단 5.2%를 제외하고 95% 가까운 엄마들이 육아 스트레스로 힘들어합니다. 엄마만 먹어도 돼? 엄마 밥 먹으면 안 돼? 때로는 육아 스트레스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왜? 응? 아기가 울어도 달래지 않고 밥을 계속 먹습니다. 엄마가 된 지 2달. 아직도 아기가 낯설기만 하고 아기를 돌보는 것이 힘겹기만 합니다. 잠을 잘 때는 이렇게 얌전한데 한두
한번 보채기 시작하면 몇 시간이고 계속되기도 합니다. 그 10시간 동안 애가 보챘던 날은 애가 우니까 정말 뭐 이런 말까지 하면 진짜 너무 정말 그렇지만 애 입에 손수건을 물려버리고 싶다. 너무 막 미칠 것 같고 애기를 버리고 싶다. 엄마가 돼서 행복하지. 아기를 낳은 후 가장 많이 들은 말입니다. 지금 정은 씨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쓰면서도 내가 정말 이해받을 수 있는 건가. 정말 내가 나쁜 엄마고 내가 모성애가 부족하고 이런 거 아닐까. 남들은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매일 밤 잠도 안 자고 보채는 아이가 싫고 밉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가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만 쌓여갑니다. 아이를 키우고 돌보면서 아이를 짜증내거나 좀 뭐 심하게 얘기하면 약간 미울 때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좀 좋은 엄마가 아닌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 생각을 하고 나면 또 미안하기도 하고 아이한테 미안하고 죄책감도 좀 들고 정말 그러니까 그러면은 막 더 자책하게 되는 거죠. 나 정말 좋은 엄마가 아닌가 봐 이러면서 나 엄마 자격이 없는데 괜히 난 거 아닐까. 이것은 정은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산후조리원에 있었던 엄마들이 놀러왔습니다. 그거 뭐 김치 오랜만에 외출해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서일까요? 이야기꽃이 핍니다. 잡채 누가 있어? 그동안 혼자 마음에 쌓아두었던 힘겨운 이야기도 풀어놓습니다. 몰랐구나. 그게 제일 힘들어요.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 밥도 혼자 다 해먹어야 되고 애도 봐야 되고 그런데 뭐 육아에 대한 지식은 책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이런 모임이 막 이렇게 활성적으로 이렇게 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진짜 울기도 많이 울고 막 내 문실 때문에 힘들었는데 남편도 도와주질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가 젖 먹이느라 고생했어 오늘 그 말 한마디면 저는 끝나는 거였는데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되게 잘 키우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못. 나 혼자서만 이러는 것 같고 자기를 버리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동시에 다 완벽주의자, 만능으로 하려는 거. 아이는 또 잘 슈퍼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돌아보면 약간 내 인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저런 엄마는 저렇게까지 생활 필요가 있을까. 진짜 아가씨 때는 그래도 예쁘지만 예전보다 성숙한 나이에 엄마가 되고 육아 정보도 많아졌지만 도와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 30대 엄마들이 힘든 이유입니다. 고민 끝에 정은 씨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직도 아기가 낯설기만 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죠. 몇 가지 검사가 진행됩니다. 정은 씨의 산후 우울증 설문지입니다. 잠을 거의 못 잔다. 슬프고 비참하다. 검사 결과 중증 이상의 산후 우울증으로 진단됐습니다. 아프면 치료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나만 그렇고 그러니까 나만 이상한 사람이고 나만 좋은 엄마가 아니고 계속 이런 좀 자책 그런 게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예. 출산을 하면 에스트로겐 수치는 무려 1000분의 1 정도로 낮아지고 모노아민 산화 효소는 급격히 높아집니다.
특히 모노아민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억제시켜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출산 후 4분의 3 정도의 산모들이 산후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기 낳고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런 흥분해서 가라앉으면서 이제 임신 중에 호르몬 수치도 갑자기 감소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물론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런 변화들이 정리가 되면서 올 수 있거든요.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나면 엄마들은 행복해질까요? 당위적인 삶, 이래야만 되고 저래야만 되고 그런 짓누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점점 얼굴에 생기가 빠지게 되고 짜증이 나고 무거워지고 몸도 아파져요. 나중에는요. 엄마라면 당연히 뭐 아이를 책임져야지 뭐 이런 거라든지 하여튼 그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5가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엄마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이가 커가면서 엄마 경력이 쌓여갈수록 해야 할 의무도 점점 늘어납니다. 우유를 먹여야 한다. 아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엄마라면 당연히 아이의 의식주를 해결해줘야 된다. 엄마라면 당연히 완벽한 슈퍼우먼이 되어야 된다. 아이를 위해 내 삶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한다. 아이를 위해 뭐든지 다 해야 한다. 모두 힘든 의무로만 다가옵니다. 엄마는 화도 내면 안 되고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아이의 미래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어떤가요? 슈퍼맘이 돼도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셈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라고만 했지 나에 대한 것은 없으니까는 좀 그런 생각은 들었고 저를 포함한 다른 엄마들의 욕심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쓰럽고 답답했습니다. 저 자신도 좀 안쓰럽고 답답하고. 엄마 스스로 매긴 성적표입니다. 무려 70% 가까운 엄마들이 양이라고 답했습니다. 엄마 역할이 늘고 그에 따른 기대치도 높아지면서 늘 무언가 부족하다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엄마들에게 불필요한 죄책감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이런 제도가 우리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엄마에게 있는, 그러니까 심지어 자폐의 아이가 생겨도 엄마의 잘못인 것처럼 그런 압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엄마들의 부담이 너무나 크다고 볼 수 있죠. 요즘 30대 엄마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아이의 정서입니다. 개발한 거야? 엄마 분단해야지. 은하 씨는 하루 종일 아이와 놀아주려 애씁니다. 4번, 5번, 6번, 7번. 뭐 그만해? 엄마 쌀보리 할까? 놀이가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엄마도 팽이해보자 언니야. 응? 아이와 대화를 할 때도 아이 눈높이에서 마음을 읽어주려 애씁니다. 자아 존중감이 높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죠. 훈이 엄마 여기다 그려도 돼? 아니. 그럼 엄마 저쪽에다 그려도 돼? 아니. 그럼 엄마 그리지 말고 훈이 그리는 거 볼까? 아니, 보지도 마. 보지도 마? 응. 엄마는 뭐 했으면 좋겠어? 나는 얘를 예뻐해야 돼. 나는 얘가 뭐 할 때, 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난 이렇게 좋게 말해야 돼. 난 엄마로서 이렇게, 그거를 의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이의 감정을 읽어줘야 한다.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도 참고 또 참습니다. 그냥 이거 하자. 싫어? 싫어? 나 싫다는데 왜? 순간의 감정이요? 밉죠. 솔직히. 밉죠. 엄마는 아이 마음을 읽어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아이는 버릇이 없어집니다.
정서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행동까지 허용한 탓입니다. 분명 아이 정서가 중요하긴 하지만 무조건 수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이거 정거든. 실제로 40% 정도까지만 감정 코칭 해주고 나면 나머지는 스스로 자생력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감정 상황이 있어도 잘 대처할 수 있더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검증된 그런 수치를 알려주니까 마음이 편하게 되죠. 매일매일 우리 사회 전체가 엄마들에게 더 많은 역할을 하라고 부채질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엄마가 되라고 강요합니다. 수많은 육아 서적은 자녀의 성공이 엄마 손에 달려있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오늘도 엄마의 두 어깨 위에 무거운 의무가 하나씩 더해집니다. 누구도 그 짐을 덜어주지 않습니다. 엄마 홀로 감당하라고만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아이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다.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행복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어린 시절의 중요성을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가 과대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된 지 76일. 은숙 씨는 이제 제법 엄마 티가 납니다. 막 이제는 뭐 똥이 친구 같아요. 막 손으로 막 만지고 이제는 뭐 손에 묻어도 뭐 아무렇지도 않고. 뭐야? 이제는 아이와 놀아주는 요령도 터득했죠. 응? 우선적으로는 아기가 많이 이뻐졌어요. 예전에는 너무 그냥 너무 쭈글쭈글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상했는데 배고파. 모성애는 아기를 낳으면 저절로 생기는 본능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되고도 아기가 낯설어 불안했습니다. 안아줘? 응. 이렇게 진짜 이제 그저께 막 이렇게 노는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랑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지도 방긋하고 막 웃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분이 좋고 근데 너무 늦게 있죠. 네. 모성애는 분명 생물학적 본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된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애착이 형성될 때 심리적으로 엄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엄마라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 사회에서 강요하는 의무에 스스로가 만든 엄마 역할이 더 씌워져 모성을 왜곡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완벽한 엄마가 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엄마의 진짜 역할입니다. 이것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로 인해서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삶이 달라진다는 것 자체를 너무 힘들어했는데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게 당연한 거구나. 그게 내가 선택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요. 이전에는 모성이 본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는데 지금은 모성은 만들어가는 거다. 내가 변하면 아이도 변한다. 그게 모성애인지 뭔지 모르는 아주 작은 씨앗 같은 건데 그게 키우면서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고 갑자기 막 모성이 이렇게 넘쳐서 얘한테 막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키우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애착이 생겨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모성애가 아닐까.